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18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8회는 신지학이란 신지학, 목사의 과학 이야기. 여기 배경 그림은 가장 오래된 이 성서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 또 역사적 또 어떤 철학적 진리를 찾아내는 이 사파를 그렸습니다. 자, 지난해 내용 한번 또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 과학의 모태 신지학. 자, 과학의 역사를 말할 때에는 신지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지라는 말은 신의 지혜라는 뜻인데 신비학, 오컬트 과학, 연금술 등과도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학문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지학이 현대 과학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표준과학 책임연구원이었던 박건웅 박사는 서양의 근대 과학이 신지학을 기초로 한 연금술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다라고 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은 경험에 의한 것이고 실험에 의한 것은 얼마 없었다. 또 더 과학으로 올라가면 경험 과학도 빈약했다. 그런데 그런 고대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선조들로부터 전해들은 기술들을 응용하며 고대 기록들로부터 얻은 영감을 통하여 깨달은 과학 지식인 신지과학이 현대 실험과학의 견인차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지학을 신학적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식이 현대의 실증과학의 모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원래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창조주로부터 계시되어 나왔고 인류의 조상들을 통하여 유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아담, 노아, 모세 같은 선지자들은 더 많은 계시와 관찰 능력으로 과학적 안목도 더 넓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들에 의해 전수되고 개발된 과학이 신지학일 텐데 이런 지식은 인류가 타락하면서 도리어 손실되고 변질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지식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우수했던 면이 있는 것이다. 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잃어버린 역사 103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좀 간추리고 더 합해서 여기 소개하겠다. 첫째, 하나는 3000년 전 솔로몬 때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기술로는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뒤를 연이을 때마다 참 지식은 점차 줄어들었다. 솔로몬의 대성전을 짓는데 사용된 돌들은 그곳에 가지고 오기 전에 제자리에 정확히 맞도록 준비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성전은 토끼 소리 하나, 망치 소리 하나 없이 현장에서는 축조되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돈이 많이 든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발명품들과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때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었다. 사람들이 만약 홍수 때에 잃어버린 기술이 얼마나 많은가를 안다면 소위 원시 시대에 관하여 그처럼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소서는 뒤에 다 풋노트에 적어 놨습니다. 두 번째로 4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의 신비는 영원한 불가사의이다. 10톤 안팎의 돌덩이 250만 개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사각뿔로 짜 맞춘 구조는 아직까지도 그 고도의 설계, 운반술, 견고성, 다듬은 기술 등등 추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잉카의 수도였던 쿠스코에는 삭사이워먼이라는 성체가 있는데 30톤짜리 심지어 250톤짜리 바위를 산 정상에 옮겨다 쌓았는데 그 채석장이 32km나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았던 기술이 이 선조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일까? 볼리비아 서부 건조지의 4000m 고산지대에 있는 푸마풍쿠 유적도 불가사의이다. 잉카 이전의 석벽인데 금강석이 아니면 자를 수 없는 강도 7의 암석을 종이 들어갈 틈새도 없이 잘라서 끼워 맞추었다. 그런데 인근에는 그런 암석이 전혀 없어서 어디선가 실어 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팔로스 섬의 등대는 200여 미터 높이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었는데 14세기 지진으로 파괴될 때까지 고대의 뛰어난 기술을 증가하는 상징물이었다. 오번의 글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는 1726년에 고대의 서적을 보고 화성에는 2개의 달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 1877년 천문학자 포버스와 데이모스에 의해 실제로 증명되었다. 그 고대의 서책이 어떤 것이었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이 화성의 위성이 정확히 적혀 있었을까? 서아프리카의 도건족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관측 불가능한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의 움직임에 맞추어 50년마다 축제를 하는데 1862년 망원경에 의해 디지티아라라고 명명하는 50년마다 시리우스를 한 바퀴 도는 시리우스 B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7. 또 피그미족은 목성에 9개의 달이 있다는 사실을 고대로부터 알고 있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8번 또 터키의 해군 제독 피리레이스가 1513년에 바리에라는 지도책을 만들었는데 그 지도 귀퉁이에 이 지도는 많은 고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주로 도움이 된 것은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지도 등 약 20매의 고지도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메리카 대륙과 남극 대륙도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아시는 대로 남극 대륙은 1818년에 발견되었고 아메리카는 그보다 좀 전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고지도들은 과연 누가 언제 그렸던 것들인가? 9번에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에밀리종 글고리를 새로 만들려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20여 톤이나 되는 종의 글막대가 녹슬고 약해 보여서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끼우는 구멍이 작아서 거기에 맞는 강한 막대기를 만들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10번에 2600여 년 전 예레미야는 그들이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기술 하나를 소개하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라는 말이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인데 금강석 가공 기술은 20세기에 와서 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그들은 금강석을 다듬어 철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1. 또 진시황의 무덤에서 주물, 도색, 규산동 바륨, 심지어 전기 도금을 한 유물까지 나왔다. 이런 기술들은 모두 근세에 와서 새로 발명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미 고대로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증거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12번에 16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 델리의 9m 높이의 아소카 왕궁의 기둥은 무슨 화학 처리를 했는지 아직까지 녹이 슬지 않는다. 고대인들의 항해술과 대륙 간 교류도 하나의 신비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코끼리가 없는데도 코끼리 그림의 유적이 발견된다. 13번째, 녹여서 양각으로 연금술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에메랄드 양각 타블렛. 출애굽기 28장 21절에도 그것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불가능한 고대 과학의 불가사의이다. 이런 증거들을 아인슈타인, 뉴턴, 플라톤, 피타고라스, 디오니시우스, 마이스터 에카르트, 로즈 베이컨 등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인정했고 그들 스스로 신지과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화학, 케미스트리라는 말이 연금술, 알케미에서 유래되었는데 아람어로는 알은 관사이며 케미는 금따는 뜻으로 이집트를 의미한다. 그래서 알케미는 고대의 이집트 과학을 뜻하게 되었는데 좀 더 소급해 본다면 빈센트 드보바는 대홍수 이전 사람들이 연금술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노아는 생명의 영역을 알고 있었다고 단언한다. 한편 랑글레 디프레스노이는 최초의 연금술 역사를 다룬 책 연금술 철학의 역사에서 연금술은 노아의 아들 세벡에서 전해 내려온 것으로 화학이나 연금술은 그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캠은 셈의 영어식 발음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이렇게 신지과학을 소개하는 이유는 신지학이 좋다거나 신지학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도 창조과학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과학계에서 이름을 떨친 무신론 철학자 로버트 제스트로는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어느 이론의 배경점에 접근해 보면 이미 그 자리에는 예전부터 와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들은 신학자라고 대답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신학과 과학이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 중에는 수도사 같은 신앙인이 많았는지도 모른다. 물질의 궁극 원자 아누의 저자는 신지학이 형이사학을 많이 다루고 계시에 의한 정보가 많아서 자주 오컬트나 신화 같은 종교적인 분야로 오해하지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점, 자연의 신비를 연구하고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점, 자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성을 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학에 가깝다. 이런 태도는 진리보다 더 나은 종교는 없다라는 신지학의 표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없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취급하는 과학 지식은 관심만 가지면 일반인도 다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의 과학으로서 목사가 인용했다고 해서 권위가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다. 시청자들도 잘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근거나 논리는 충분히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진화론자, 무신론자, 이교인, 기독교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하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시다. 앞포에서들도 계속 그 근거들을 제시해 왔다. 이상 살펴본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상과 신념을 정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원시인이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문명사회를 만들었다는 진화론적 인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들이 눈앞에 많기 때문이다. 인성면에서나 기술면에서 옛 사람들이 더 발달했던 것들도 있다는 증거들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일률적이지만은 않음을 생각하게 된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된다. 자, 여기에 풋노트가 있습니다. 여러 인용 근거들, 소스들을 밝혀놓았고요. 제18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9회는 7차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형의 상학적인 문제를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